안녕하십니까. 원장 닥터리입니다. 오늘 손님으로 지난달 중순에 나온 따끈따끈한 벤츠의 신형 CLA 보셨습니다. 우선 몇 가지 좀 스펙을 읊어보면 길이 4723mm, 너비 1855mm, 높이 1468mm, 휠 베이스 2790mm로 이전보다 약간 길이가 40mm 정도, 휠 베이스는 60mm 정도 증가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경쟁사인 BMW의 3 시리즈와 비슷한 그런 크기네요.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전동 모델 기준으로 이 차는 이제 2025년 4월 기준 모든 벤츠 모델 중에서 유일하게 프렁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1930년대 벤츠 모델 130 W23 이후로 처음인데요.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인 MMI 플랫폼을 탑재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프렁크의 용량은 무려 101리터나 된다고 하네요. 자, 파워트레인 얘기도 잠깐 해보면 기본적으로 후륜 싱글 모터입니다. 후륜 싱글 모터 268마력에 앞바퀴에 모터를 추가해주면 107마력이 더해져서 총합 최대 375마력을 낼 수 있고 85kWh의 니켈 망간 코발트 배터리를 통해서 WLTP 기준 최대 792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대략 한 560에서 570km 정도가 되겠네요. 스펙은 이쯤 얘기해보고 디자인을 좀 살펴보죠. 저는 최근 벤츠 디자인에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자사의 자동차가 약간 명품백 같은 건 줄 아나 봐요. 벤츠 이 삼각별을 온 사방에다가 막 붙여놨어요. 명품백처럼. 벤츠 주력 시장이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암튼 너무 과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이별은 기본이고 마크니까 이건 기본이고 큰 별 3개 하나 둘 셋 딱딱딱 그리고 이 작은 별들 와랄랄랄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작은 별 이것도 작은 별 해놨죠. 그리고 뒤에도 삼각별 꽝 꽝 꽝. 야 진짜 그래도 이 벤츠의 이 옆라인에 이런 부드러우면서도 약 첨예한 요런 라인들은 전 항상 벤츠 차량들 보면은 실물로 보나 사진으로 보나 항상 감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좋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또 잘 유지돼서 그런 것도 칭찬할 만해요. 이제 이전 모델이랑 조금 비교해 볼게요. 오른쪽 하단이 1세대, 그리고 그 위에 2세대, 그리고 왼쪽에 간 나온 현재의 3세대입니다. 직전 모델인 2세대 이미지가 1세대에서 조금 더 발전한 양상을 띠고 있다면 3세대는 그냥 아예 달라요. 뭔가 좀 싼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디자인의 원흉인 컨셉카를 살펴볼게요. 컨셉카는 2023년 9월 3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그러니까 IAA죠. 거기서 발표된 컨셉카인데요. 이 전후 좌우는 물론이고 이런 세세한 장식이 있는 별들 다 포함해서 2,500여 개 정도 된다고 한대요, 이 삼각별이. 와, 진짜 나 그거 처음 보고 들었을 때 느낀 게 예전에 한국 드라마 같은 매체에서 보여지는 그런 졸부의 이미지, 그런 졸부들이 막 명품 같은 걸로 자기 과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이미지로 CLA를 만들어가겠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 삼각별 쓴 게 너무 과한 데다가 우리 기존 벤츠가 가지고 있던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와는 너무 달라져서 좀 많이 충격을 먹었었어요. 그리고 CLA 같은 경우에는 예전 모델에서도 봤지만 약간 컴팩트한 프리미엄 쿠페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젠 약간 소위 핫바리 세그먼트, 뭐 입문용 쿠페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겠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 돌아와서 컨셉카와 양산형을 비교해 보면 정면에 DRL과 이 삼각별 램프
그리고 앞으로 돌출된 이런 샤크노즈형의 큰 그릴과 삼각별 로고 크게 박아놓은 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어, 양산차로 살려나갔다. 근데 이 샤크노즈형 그릴과 그 위에 프레임이, 그리고 이 헤드램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이런 현실적인 요소들과 좀 섞이다 보니까 약간 중구난방이 된 그런 느낌을 주게 되고, 뭔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주둥이가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쿠페치고는 날렵한 느낌이 좀 덜하게 되었어요. 이게 컨셉카의 요소에 충실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기는 한데요. 정작 구현된 이미지는 그런 게 아니니까 굉장히 아쉬웠어요. 뒷모습은 현실적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디테일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거든요. 근데 램프가 요즘 말로 좀 따쳐졌어요. 그러니까 컨셉에서는 요런 일자 라인이 쭉 들어갔는데, 양산형에서는 이렇게 점이 촘촘촘 박힌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좀 싼티나 보여요. 이게 뭐 웰컴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게 들어가는 바람에 뭐 시퀀셜 램프가 필요하다 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지만, 그 애니메이션은 일자형 명발광 램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했으니까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의 마인드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았고, 그냥 원가 절감했다 이런 느낌을 들었고, 결론적으로 싼티가 나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 프리뷰 진행해 봤는데요. 앞서 말한 좀 싼티나고 쿠페답지 않게 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고쳐보는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days later. 자, 돌아왔습니다. 비포 애프터 바로 가보시죠. 정면은 날렵한 느낌을 좀 살려주는데 집중했어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그릴 이외에 이 돌출된 부분이 의도했던 것보다 상당히 느낌이 강해가지고 사람 표정을 치면은 입이 진짜 대빨 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다가 이런 아래쪽 요소들이랑 겹치다 보니까 약간 둔해 보였단 말이죠, 쿠페치고. 그래서 이 프레임 부분의 면적을 줄이고 헤드램프 포지션을 그에 맞춰서 아래로 내려오게 해가지고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을 들게 했죠. 그리고 내려온 라인만큼 다시 라인 정비해주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날렵한 인상을 더 심어주게 되었다. 이 일장 헤드램프는 사실 없애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냥 냅뒀어요. 왜냐면 이게 컨셉에 충실한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컨셉의 요소들은 살리되 다만 과한 건 좀 지우자, 이런 마인드로 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릴의 별무늬도 솔직히 저는 지우고 싶었어요. 지우고 싶었는데 막상 또 없애면은 너무 허허벌판이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놨습니다. 원래 컨셉에 들어가는 그런 요소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원래 양산형이 있던 이런 보니센 이 마크 있잖아요. 보니센 이 마크. 요거는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보닛의 마크는 삭제해서 그릴과 헤드램프의 큰 삼각별들을 더 강조해줘서 벤츠라는 것을 나타내는 나름대로의 선택과 집중을 진행했습니다. 후면부는 아까 말했다시피 다 좋은데 램프가 원가 절감 특유의 그 싼티가 난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 컨셉을 살리면서도 진행하는 그런 방향을 위해서 전발광 형식을 면발광 형식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부분이 지금 살짝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컨셉카 보면은 약간 사람 눈썹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형 벤츠 CLA 외장 디자인을 리뷰해보고 고쳐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어떻게 제 시술 결과가 마음에 드시는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 CLA의 실내 디자인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놓치지 않고 보려면
알림 설정도 해야겠죠. 자,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